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수됨의 하루 한 문제. 오늘은 시기능 결과 분석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프 분석 내용도 알아야 되고 결과를 읽어내는 것들, 그리고 양한시 또는 시기이상에 쓰이는 여러가지 공식들도 알고 있어야지만 답을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복합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작년부터 시기능 이상 문항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기능 결과 분석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우선 원근거리 시기능 겸사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처방까지 결정 짓는 거죠. 어떤 처방을 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문제로 보게 되는데, 그 결과에는 사위량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원근거리 모두 사위량이 나올 거고 원근거리 양성, 음성, 융합 버전스, 즉 PRC, NRC, 양성상대 폭주, 음성상대 폭주라고 하는 그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근거리에서 양성 또는 음성 상대 조절력 PRA와 NRA 값이 나오게 되겠죠. 얘들은 근거리에서 측정하는 거니까 근거리 데이터로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조절력, 그 다음에 조절 레그량, 그 다음에 단한 조절 효율 값이 나올 건데, 또는 조절 용이성 값으로 나오겠죠. 용이성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올 수 있는데, 단한 데이터와 양한 데이터 구분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 PD 제시되는 경우들도 있고 제시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원거리 PD가 제시된다 그러면 이제 ACDAB 구할 때 조절성 폭주비를 구할 때 헤테로포리아법으로 이제 계산 ACDAB 값을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만약에 원거리 PD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문제에서는 ACDAB를 구할 때 그레디언트, 즉 경사 도수 렌즈 추가법 요거에 의한 방법만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렌즈 추가 후에 사위량, 이제 이것도 이제 ACDAB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을 텐데, 결과들을 보고 이게 어떤 데이터 값인지, 이게 어떤 높은지 낮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나쁜 부분 또는 좋은 부분을 뽑아가지고 결과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문을 하나 보기 전에, 자, 결과는 기본적으로 지금 오른쪽 표에 보이는 모건의 표준값이라고 하는 나와 있는 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하는데, 표준치 있죠. 여기 검사 항목들이 있고 요 표준치, 그 다음에 그 변동범위니까 오차범위, 이런 거 결과값과 비교를 해서 높다 낮다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외워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 우리가 이제 표준값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 값들이 보이게 될 거라서 이거를 무조건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제 풀면서 대충 어떤 것들이 나쁘다, 괜찮, 일반적이다 라고 이제 체크를 할 때니까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과 중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여기 이거 이제 조절 레그 값이죠. 조절 레그 값, 단한과 양한이 다르게 나와 있긴 한데 보통 국시에서는 요 값만 나올 거니까 요 값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위량은 보통 6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나오시면 이거는 사위량이랑 융합 버전스랑 비교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만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양성 상대 조절, 음성 상대 조절은 플러스 마이너스 2디옵터를 기준으로 얘가 정상 범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보다 높거나 얘보다 현저히 낮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조절폭은 연령대가 문제인 결과로 제시된다 그랬을 때 그 연령대 대비 많이 높거나 많이 낮지만 않으면 그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빠져있지만 MPC 값, 폭주 근점 값은 보통 5에서 8cm 정도를 정상 분리점일 때 정상 데이터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 분석할 때는 보통 한 15cm 이내는 보통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고요. 15cm보다 멀어지게 되는 결과들을 다 이상 있다고 보는 거라서, 아마 문제로 만들 거라면 20cm, 25cm 이런 식으로 거리를 매우 멀리해서 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또 이 제가 숫자를 보여드린다고 이건 또 어떻게 외워 이렇게 칠 필요는 크게 없다라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진 결과부터 먼저 나왔네요. 중요한 것들 체크 좀 하면 5학년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나이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20분 정도 독서, 이제 근업이죠. 근업을 한 20분 정도 하면 눈이 피로하고 흐려 보이는 불편함을 보인다. 그리고 이거는 학교나 학원 수업이 많아진 5학년, 지금 5학년인데 5학년 진학하면서 부터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업을 하면 눈이 피로하고 흐려 보인대요. 자, 이렇게 이제 문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원거리는 정의입니다. 정의. 그리고 베이스 인버전스 흐림 없고 분리 9 다시 회복 5 베이스 업버전스 15, 22, 19 정도 뭐 크게 불편은 없다. 이거 NRC로 쓰면 되고, 이거 NRC 값 요거 PRC 값으로 우리가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 조절력은 뭐 16디옵터 5학년이면 10살 정도 되죠. 10살 뭐 11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16디옵터면 충분하다. 연령대 대비 전혀 나쁜 거 아니고 충분하다라는 거니까 충분하다라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뭐가 문제가 없죠? 원거리는 문제 없고, 원거리 그리고 플러스 조절력 문제가 모른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모르겠다,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근거리를 검사했더니 8프리즘 내사위죠. 내사위가 나왔고요. 다음에 베이스 마이너스 1디옵터를 가입해서 폭주를 증가시켰더니 더 많은 사위량이 늘어났다. 내사위가 늘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변한 양이 AC 대비 값이 되죠. AC 대비 값 되니까 얼마 되면 8대1이죠. 1디옵터 추가했더니 8프리즘이 늘어간 AC 대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스 인버전스 눈이 계산 벌어질 수 있는 값은 4, 8, 6이라서 매우 낮아요. 즉 눈을 벌어지게 하는 요 값은 눈을 벌어지게 하는 값인데, 벌어지게 하는 값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이는 힘이 괜찮아서 더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조절에 대한 반응도 높기 때문에 눈은 계속 더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PRA 상대 조절력 값을 봤더니 마이너스 낮고요. 플러스는 뭐 정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낮은 이유는 조절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조절 부족인데 조절력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절을 느리다, 조절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단한 조절 효율은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 양안에서 마이너스를 쓰면 눈이 폭주해야 되죠. 폭주하는데 복시가 보입니다. 즉 눈이
많이 모이는 애긴 하지만 모이는 반응을 넣으면 넣을수록 복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절 레그 값이 당연히 플러스 값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조절 반응 부족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현재까지 얘만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면 얘는 조절력은 정상이지만 여기 힘은 정상이지만 조절을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조절에 대한 폭주 반응이 높다. 반응도가 굉장히 크다 소리입니다. 조절에 대한 폭주 반응도가 높기 때문에 조절이 조금만 개입되더라도 눈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된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속되면 복시를 호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폭주 과다로 볼 수 있겠죠. 폭주 과다로 보고 이에 관련된 처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에 관련된 것을 해주면 좋다라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문제로 만들어내면 이런 식의 문제를 내겠죠. 프리즘 처방량을 계산해 보시오 라고 해서 원거리는 정의니까 정의를 프리즘 처방할 필요 없으니까 근거리만 계산하면 될 겁니다. 셔드 기준은 3분의 2 곱하기 4위 빼기 여력값인데 아까 앞에 우리가 3분의 4사위였으니까 2 곱하기 8 4사위니까 눈이 벌어질 힘이 중요하죠. 그러면 얘가 4가 되죠. NRC 값을 쓰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3분의 16 빼기 4가 돼서 3분의 12가 됩니다. 그러면 4프리즘 4사위를 교정하기 위해서니까 베이스 아웃 교정을 해줘야 된다. 4프리즘에 베이스 아웃 처방을 해야 된다라는 셔드 기준 값이 있고요. 그러면 퍼시블 기준으로 보게 되면 퍼시블 기준은 3분의 여력 큰 것 빼기 작은 거의 2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력이 큰 게 14고요. 작은 게 2 곱하기 4니까 3분의 14 빼기 8이니까 6 나오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2프리즘 그리고 베이스 큰 거 그대로 값 적으면 이제 베이스 아웃이 되죠. 즉 얘는 이 고객은 쉐어드를 하든 퍼시벌을 하든 둘 다 사입 교정을 프리즘으로는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AC 대비액과 경사에 있었죠. 마이너스 1디옵터 추가했을 때 8프리즘에서 마이너스 16프리즘까지 변했잖아요. 그러면 8대 1 프리즘 퍼 디옵터 AC 대비가 8대 1이다. 굉장히 높다. 조절력을 잘 사용 못하고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개인만 시키면 조절이 개인만 되면 폭주하는 양이 엄청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유량 교정을 위한 근용 가입도. 자, 우리가 AC 대비가 하이에 속할 때, 즉, 6, 7, 8, 9, 10 이렇게 속할 때 6도 좀 애매한데 보통 7부터 10 정도까지의 AC 대비에 속할 때는 6도 일상에서 포함하지만 국시에는 그게 포함 안 하는 것 같아서 7 이상이 나올 때는 근용 가입도를 가지고 처방을 해서 사유량을 교정하는 거를 해주면 효과적인데 그럼 얘는 처방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위에 두 개 구한 요 값이 있죠. 이 값을 가지고 AC 대비로 나눠줘서 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셔드 기준으로 하라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 AC 대비가 8이니까 8대 4프리즘이죠. 4프리즘인데 4사위니까 플러스 쓰고 이렇게 되면 플러스 0.50 디옵터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거를 퍼시블 기준으로 하게 되면 8프리즘 대 2프리즘이 되죠. 이렇게 되면 플러스 0.25 디옵터죠. 즉
이 사람한테는 플러스 025나 최대 플러스 050 정도만 넣어준다 하더라도 조절에 대한 반응, 조절서 폭주비가 크기 때문에 눈이 벌어지는 힘도 커서 조절을 풀어주게 되면 눈이 벌어지는 힘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값을 처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내면 될 거고요. 다음에 식인 이상 결론을 내면 아까 봤죠? 폭주 과다죠. 얘는 폭주 과다에 따른 내사위죠. 내사위가 늘어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한테는 근업할 때 돋보기, 근용 가입도 안경을 씌워주게 되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공식도 알아야 되고 공식도 여러 개 알아야 되고 하긴 하지만 한 두세 가지 문제 유형을 두고 쭉 풀어보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면 얘들은 빨리 해결할 수 있겠고요. 얘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에 이렇게 돈더스 라인이 있다 생각했을 때 원거리 정이고요. 근거리는 내사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PL이 적혀 있으니까 얘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프 형태. 그 원거리는 붙어 있고 여기 근거리에서 여기 근거리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만 PL이 더 오른쪽으로라서 폭주를 많이 하게 되는 이런 그래프 형태를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한 문제 더 보게 되면 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25세 서비스업 종사자고 업무를 위해 태블릿 PC를 볼 때 집중이 안 되고 눈 피로도가 발생한다. 보통 양아이시 문제는 근업에서 최대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근업에서 나타납니다. 퇴근 시가 되면 그 증상이 더 심해진단 말은 이게 누적돼서 퇴근할 때쯤 되면 상태가 더 심해진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두통, 복시 등을 호소하고 현재 작용 안경은 요만큼 양한 S-0.75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검사해 본 결과 원거리 2프리즘 베이스인이니까 이 사람은 외사위죠. 원거리는 외사인데 이 프리즘 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베이스 인버전스 X10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조금 이상해 보이죠. 517이니까 원거리 볼 때 눈이 모이는 힘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뭐 얼마가 부족하다 이걸 측정하자는 게 아니고 베이스인이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싶은 거니까 체크를 하자고요. 체크를 하고 최대 조절력은 5디옵터 25세인데 5디옵터면 좀 낮죠. 보통 8에서 10디옵터 정도 나와야 되는데 5디옵터면 조금 낮은 편. 이것도 체크해놔보고 우세한 NPC가 매우 멀어요. 이런 거는 무조건 체크해야죠. 단자리면 괜찮은데 얘는 지금 두 자리인데 굉장히 멀니까 체크해야 되고 PD 이렇고요. 굴절 검사를 해봤더니 오른쪽은 C-050 30주 왼쪽은 0이 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안경과 전혀 맞지 않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그러면 지금 원거리 결과에서 체크할 만한 것은 베이스업 버전스, 조절력, MPC, 굴절 검사가 요 4개를 우리가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겠고 근거리를 봤더니 시프리즘 베이스인 외사입니다. 근거리는 외사이가 더 심해요. 마이너스를 추가하게 되면 눈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베이스 외사이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긴 줄어듭니다만 얼마 안 줄었어요. 얼마 변했냐면 4프리즘 줄었죠. 그러면 AC 대 AB는 4대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이거는 경사 AC 대 AB일 거고 계산은 나중에 이제 또 구해보면 되겠죠. 다음에 베이스인 눈이 벌어지는 힘 좋아요. 왜? 그런 외사이니까 눈이 벌어지는 힘이 좋지만 상대적으로 눈이 모이는 힘이 또 낮습니다. 원거리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눈이 모이지를 못하 모이는 힘이 낮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도 외사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PRA 값은 높지만 NRA 값은 낮다. 낮다. 이렇게 해놓고 조절효율 다난 다 돼요. 이 말은 조절 문제 아니라 소리입니다. 조절 문제 아니다. 조절 문제 아니다. 그리고 NRA가 낮다라는 말은 양성 융합성 폭주가 낮다. 제가 아까 이걸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낮다라는 거니까 조절 문제가 아니구나. 양환했을 때 마이너스 가입해서 눈을 모이라고 했을 때 복시 보인다. 또 있고요. 조절 레그량 제로로 나왔단 말은 조절 반응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전체적으로 폭주 부족형이죠. 폭주 부족형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폭주가 잘 안 되는데 가까이를 보기 위해서 폭주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피로도가 쌓이고 복시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근 시가 될 때 되면 더 피로도가 심해지는 거죠.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걸 버티고 있는 거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더 많다면 훨씬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고 아까 같은 문제를 또 풀어보게 되면 자, 쉐어드 원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근거리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근거리로 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3분의 2 곱하기 10 외사위니까 눈이 모이는 양이 중요하죠. 그러면 4프리즘 PRC 값 쓰면 되잖아요. 예, 외사위니까 반대로 그러면 3분의 20 빼기 4니까 3분의 16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5프리즘 조금 넘지만 5프리즘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베이스인 처방을 해야겠죠. 이렇게. 네, 얘를 퍼시벌 기준으로 하게 되면 3분의 큰 게 18프리즘, 작은 게 2 곱하기 4프리즘이니까 3분의 18 빼기 8 돼서 3분의 10 나올 거고요. 약분하면 3.33프리즘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베이스인 처방을 해야 되네요. 얘는 둘 다 처방을 다 해야 된다. 다음에 경사 AC 대비 아까 구했죠. 얼마였죠? 4프리즘 퍼 1디옵터 이렇게 됐었고요. 만약에 계산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PD가 66cm였으니까 66mm 6.6cm 더하기 근거리 작업기 거리는 40cm라고 잡고 이렇게다가 근거리 사위량이 마이너스 10 빼기 원거리가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외사위니까 마이너스 못 붙여서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2.5분의 위에가 마이너스 8 나올 거고요. 여기 더하기 6.6이 있죠. 요거 약분하면 3. 얼마 나올 거예요. 3.2가 나오겠네요. 3.2 마이너스 3.2 더하기 이거니까 플러스 3.4 프리즘 퍼 디옵터 답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고 플러스 굳이 중요하지 않지만 3.4 프리즘 퍼 디옵터 경사나 계산이나 AC 대비는 비슷하다 이런 거. 자, 이번엔 가입도. 근데 AC 대비가 높지 않아서 뭐 크게 효과가 나올 것 같진 않나요? 효과가 높지 않다는 거는 보통 아까는 0.25, 0.5만 해도 교정이 됐단 말은 가입도량이 크지 않아도 되지만 효과가 없을 때는 가입도량이 상대적으로 커져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셔드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 4분의 경사로 하면 4분의 5죠. 5프리즘인데 마이너스 외사위니까 마이너스 보고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5 디옵터를 추가시켜서 폭주를 유발해라 이거죠. 폭주를 유도해서 외사위를 교정해라 이거니까 도수가 높아요. 그리고 퍼시벌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4분의 3.3이니까
마이너스 0.8 정도 되니까 마이너스 0.80 디옵터를 추가해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높죠. 즉 AC 대 EB가 높지 않을 때는 가입도가 조금 불리할 그렇게 큰 처방이 아닌 게 도수가 너무 높아서 골자검사 처방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 대 EB가 높을 때 보통 가입도 처방을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겠고, 시기능 결론은 폭주 부족이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그 점점점 찍었을 때 여기에 돈더스 라인이란 말은 기준선이고요. 정의를 이은 기준선이고, 원거리 외사위고 근거리 외사위는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PL 폭주선이 사위선이 되니까 얘보다 이만큼 폭주를 못했다. 그래서 얘는 이러한 그래프 형태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위에가 근거리가 훨씬 많이 벌어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보고 예측을 해야 되죠. 임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다 했을 때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임상에서 이렇게 다 계산해서 하진 않겠지만 처음에는 계산하더라도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써먹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기능 결과 분석 질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간단한 오늘 한 문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봤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추가적인 영상도 볼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한테나 복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직 문제집 모의고사 이런 걸 또 구매하기 힘들거나 구매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최종 모의고사 모의고사 5회분에 관련된 문제집을 하나 냈으니까 구입을 하셔가지고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학기에는 이 문제집 내용을 가지고 라이브 수업도 하게 될 거니까 가지고 미리 공부하시거나 하게 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기능 이상 결과 분석에 대한 오늘 한 문제 내용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